저는 원래 이 패널이 아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일정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렇게 토론자를 물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사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인데 뭐 교수님들이 방학이라서 연구 논문 쓰느라고 바빠서 못 오신다. 그래서 뭐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풍납토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계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풍납동 토성이 맞습니다. 풍납동 토성. 1963년 1월에 사적 제11호로 지정됐을 때 풍납동은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풍납리 토성 이렇게 이제 법적인 이름을 부여받게 됐고요. 2011년에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름은 풍납동 토성 이렇게 불러야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풍납토성이라면은 토성 이름이 풍납인 것으로 알게 되는데 이제 백제 때 이 성의 이제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또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풍납동에 소재하는 이제 성이기 때문에 풍납동 토성. 그 전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군이었기 때문에 풍납리 토성 이렇게 이제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납동 토성으로 일컫는 것이 이제 정확한 이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진작에 이 책자를 받아보긴 했어요. 학교로 보내와가지고 받아왔습니다만 이제 여기 이런 이제 심포지움에서는 자기 견해만 이야기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그래도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 그리고 송파 구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지금 이진 선생님 이제 발표하실 때 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 주장만 이야기하고 평소에 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경우는 뭐 이미 논문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 선생님 이제 발표문을 듣고 여기서 좀 이 자리에서 좀 메모를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답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 풍납동 토성이 이제 왕궁이 아니야, 왕생이냐 아니야 이게 이제 당연히 오늘 그 심포지움의 최대의 그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풍납동 토성은 현재 한 8%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문헌 가지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물증 가지고서 이제 확답을 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불과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화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기화의 존재, 상당히 많은 그 고식 기화들이 나오고 한 것,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고 삼국시대 그 기화를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서 고려죠. 수서라고 하는 이제 중국 역사책 고려는 이제 고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화를 사용했던 건물로서는 왕궁, 사찰, 관청 이 세 군데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화가 상당히 많이 나온 이제 토성이 되기 때문에 이 토성은 좀 그 여느 성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는 것이 이제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진 선생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이 풍납동 토성의 성격 그리고 이 건물지의 용도는 이제 뭔지 좀 이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납동 토성의 규모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왕궁이라든지 왕성의 이제 규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이 풍납동 토성은 둘레가 3.5km 이르는 대형성입니다. 백제성으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성으로서는 초대형성에 들어갑니다. 이 3.5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성입니다. 이제 이 그 풍납동 토성하고 견뎌볼 수 있는 신라의 왕궁성이 반월성이죠. 지금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반월성의 경우는 전체 둘레가 3km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풍납동 토성은 신라의 이제 왕궁이었던 반월성보다는 규모가 크다. 더군다나 이제 천년 그 왕궁이었던 곳이 이제 반월성이 되죠. 물론 이제 뭐 금성도 있고 하지만 백제의 경우도 왕궁이 또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하나만 가지고 다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백제 경우도 한성 별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왕궁의 부속성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신라의 그 천년 왕궁성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풍납동 토성은 판축으로 쌓은 성입니다. 상당히 그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쌓은 성인데 이러한 이제 그 많은 이제 노동력을 증발해서 쌓은 성이고 규모가 크다. 이 성이 그 백제 때 왕성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성을 백제의 왕성이라고 봐야만 되는지 좀 대안을 제시해 주면은 굉장히 그 고맙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신라의 반월성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간을 딱 우리가 잘라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성 백제는 475년까지니까 475년이라는 시점에서 잘라서 놓고 보면은 왕궁성으로서 풍납동 토성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성이 많지가 않다. 규모가 이제 아까 작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규모로 인해서 풍납동 토성이 왕성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물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유물이 출토돼야 하느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 풍납동 토성 안에서는 그 주목을 용하는 이제 유물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고 발굴이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발굴이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도 좀 발굴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그 표토상으로 노출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1925년에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 때 초두가 2개가 나왔고요. 또 유리옥이라든지 또는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풍납동 토성의 비중과 격이 여느 성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편견이고 또 작은 그 이제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이 성이 여느 성하고는 다른 이제 좀 비중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 주시는 그런 이제 물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적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의문은 당연히 가지겠습니다만 이제 발굴이 8%는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풍납동 토성 전체를 이제 규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문헌적인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이제 작은 수량이긴 하지만 이러한 물증 유물의 비중이 좀 범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단초로 해가지고 접근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제 서문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풍납동 토성은 이제 한강에 접해 있는데 무슨 서문이 있고 더군다나 서문 바깥에서 활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이제 풍납동 토성을 놓고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풍납동 토성하고 몽촌 토성은 직선거리 한 65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2개의 성은 한 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쪽 서정문, 계룡왕이 서정문으로 달아나다가 이제 고구려에 생포되기도 있었는데 이 서문은 그 몽촌 토성의 서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진 선생님 이제 발표를 잘 제가 이제 청취를 하면서 좀 대안 제시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어지간히 도시개발도 이루어지고 발굴도 돼가지고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한성백제의 왕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느 성이 백제 때의 왕성이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학계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너무 논리적연하게 잘 질문.
예, 아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얻지를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화가 문제가 되는데 딴 데서 이제 홍수로 인해서 휩쓸려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9m나 되고 하기 때문에 딴 데서 휩쓸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도 딴 데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성에서 출토된 애가 풍납동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 초도의 경우도 흘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총독부에서 나온 이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용 큰 항아리 속에 2개의 초도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도가 출토된 지점에다가 나무 이제 표시판을 이제 세워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딴 데서 흘러와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풍납동 토성이 그러면 어떤 성이냐? 뭐 사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있었는데 이진 스님께서는 풍납동 토성을 역사 기록에 적혀 있는 성 가운데 어느 성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